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창원시장 선거 판세가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짚어봅니다. 한국GM이 직영정비소 폐쇄 방침을 내놓으면서 노조가 반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을 두고 지자체 재정 부담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실시 협약에 따라 MRG 분담 비율로 부산시가 40%, 김해시가 60%를 떠안고 있습니다. 11월 경남 여행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온통 노란빛으로 물든 밀양 금시당을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창원시장 선거 판세가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꼽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직 시장 공백이라는 변수가 생기며 민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다수의 후보군이 등장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장은 민선 7기를 제외하고 줄곧 보수 진영이 맡아왔습니다. 지역 정치 지형 영향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후보를 내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성무 현 국회의원이 연속해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순호 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도 25일 창원시청에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종길 전 진해지역위원장,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 황기천 전 국가보훈처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강세 지역인 창원 사수를 위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강명상 365 병원장이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기훈 전 국회의원과 김석기 전 창원시 제1부시장, 송영근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은 전 창원시 정무특보, 이형규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등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후보 난립 현상은 정당별 공천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난립을 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정당별로 이제 후보 공천자도 이제 지정해 가고 또 이제 여론에서도 지지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드러나면은 아마 상당 부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정당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직 시장의 공백 속에서 10여 명이 넘는 예비 후보군이 움직이는 창원시장 선거.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 김해 경전철을 두고 지자체 재정 부담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최동원 경남도 의원은 26일 경남도 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인 MRG 분담 비율 조정을 위한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는 의견에 공감하며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담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한 조정 노력, 그다음 도 차원의 재정적 역할 검토와 세 번째, 중앙정부와의 국비 지원 협의 등 여러 가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적극 참여해서 김해시와 부산시 간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
도가 참여해서 그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도 부산 김해 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 당시 하루 이용객이 21만 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객 수는 15%인 3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임에도 실시 협약에 따라 MRG 분담 비율로 부산시가 40%, 김해시가 60%를 떠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김해시가 530억 원, 부산시가 312억 원을 분담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는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기간이 2041년까지 김해와 부산시가 보전해야 할 비용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GM이 직영정비소 폐쇄 방침을 내놓으면서 노조가 반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노조 유관기관은 26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의 직영정비소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GM의 이번 결정을 두고 소비자와 노동자, 지역사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부평 2공장 매각으로 때마다 국내 철수설이 불거진 만큼 정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은 막대한 국민 열세를 지원받고도 내수를 포기하려는 GM의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대책을 마련할 공적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신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을 닫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조와 함께 그리고 우리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느덧 11월, 가을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 가야방송에서는 11월 가볼 만한 경남의 명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순서로 지금 가보면 좋을 밀양을 다녀왔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단풍도 예쁘고 한옥이랑 너무 예뻐서 처음 왔는데 좋았습니다. 작년부터 오고 싶었는데 일하느라고 이제 그만둬서 이번에 처음 오게 됐어요. 한옥이랑 단풍이 어우러져서 전통적이고 고즈넉해서 찾게 됐어요.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논란이 빚은 경찰관들에게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과 직원 2명에게 감봉 2, 3개월, 1명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했습니다. 당시 교통과장에 대한 경찰청 본청의 징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경북 안동에 자리한 500년 고택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로 무려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한데요. 선생이 국무령에 취임한 지 100주년을 맞아 임청각에서 특별한 음악회와 보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중기인 1519년에 지어진 안동 임청각.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로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입니다. 선생은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 기지인 경학사와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1925년에는 임시정부 국무령을 맡아 분열된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국무령 취임 10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보훈 감사음악회가 안동 임청각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임청각에 올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그 많은 세월을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구나. 그 덕에 오늘 우리가 세계 선진국, 국방 강국 어디 나가도 대안에서 왔다고 자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회는 서간도 바람소리 극단과 국악인 문수정, 소프라노 이영규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안동시는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선비정신의 철학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청각 보훈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음악회와 함께 청소년 보훈 역사 골든벨도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은 퀴즈를 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원래 초6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안동 경항고 오게 되면서 한국사 쌤이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좀 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3대에 걸쳐 혹독한 감옥살이와 온갖 고초를 견디며 싸웠던 항일 가문. 500년 역사의 임청각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 나라 사랑의 불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고용노동부의 한화오션 중대재해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17일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고 초기 제기된 여러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이날 확보한 사고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출하면서 관련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사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선박 작업대 발판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넘어진 구조물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15 의거 진실화해 결정자 466명 동지회 추진위원회가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5 의거 진실 규명 결정자에 대한 민주유공자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가 466명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민주유공자 인정 국회 청원과 보훈부 등록 등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창원시가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훈 등록 절차를 지원하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환자를 동원해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금 3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부산에서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은 20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13명과 위장 환자 68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한 불법 중개 플랫폼에서 위장 환자를 모집한 뒤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를 조작해 최대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험사 13곳에서 빼돌린 보험금은 3억 원대로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전국 10곳에 달합니다. 경찰은 보험 수가 상승 등 피해가 크다며 해외 도피자 등 남은 피의자 추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10분쯤 서구 한 회사 건물 지하 1층 냉동창고에서 제조 설비 밸브를 통해 암모니아가 새어나왔습니다.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현장 작업자 3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건물 안에 있던 30여 명을 대피시키고 주변을 통제하는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누출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